존경하는 109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경제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재개하면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어제 전국 초중학교가 개학하면서 모든 학교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조치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 및 집단 방역 수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과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생활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시에선 총 12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수지 신봉동 큰나무교회 영덕동 어린이집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크신 만큼 오늘 이와 관련된 정보와 시의 조치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용인 내 19번 확진 환자가 예배를 본 수지구 신봉동 큰나무교회에서 목사와 목사의 가족, 교인 등 서울시 노원구민 2명을 포함해 관내 7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관내로는 서울시 5명을 포함해 9명으로 큰나무교회 관련해서만 총 1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큰나무교회에서 교인인 서울 양천구 주민 한 명이 예배 전 양천구 탁구클럽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 탁구클럽의 2차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흥구 영덕동 어린이집에서도 지난주 3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어린이집 교사인 수원 58번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 교사와 접촉을 한 2세 아동 2명과 학부모 1명이 추가로 발병한 사례입니다. 이 어린이집 교사는 수원 동부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큰나무교회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긴급 방역 소독 후 폐쇄 조치했으며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하고 세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소형계나 체육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용인시는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시와 각 구청 직원들로 3개의 점검반을 꾸려 관내 신도 30명 미만의 소규모 교회 180곳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방문 판매 업체와 더불어 관악구 리즈웨이 사태로 문제가 된 방문 의료기기 판매, 판촉 업체와 관련해선 관내 26개 업체를 지난 주말부터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77번 환자와 관련해 영덕동 은혜의 숲 교회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은혜의 숲 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거나 목사의 사적 모임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다수 나왔다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은혜의 숲 교인을 포함한 용인 7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된 72명을 진단 검사했으며 은혜의 숲 교회 목사를 포함한 이들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어제 전국 초, 중, 고교가 공식적으로 개학을 마쳤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는 온전한 개학이 아닙니다.
교실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학년과 반별로 등교 요일을 조정하고 매일 앱으로 발열 여부 등을 체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언제 코로나19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등교를 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초중고 돌봄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교육청과 함께 관내 유치원을 비롯한 초, 중, 고 특수대안학교 등 352개교 학생 14만 5,158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 총 123억 원을 지원합니다. 일반 초, 중, 고교와 유치원 가정엔 별도로 3만 5천 원 상당의 농협 몰이용 상품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가정 모두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어제부터 1차 접수분 6,739명에 대해 식자재 꾸러미를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부모들께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알림 앱 등을 확인해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역사회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유흥주점과 코인 노래 연습장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2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용인시는 이들 업주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수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준 업주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 중지에 해당하지만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기한에 앞서 행정명령을 해제해 줄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어제부터 공무원과 방역 전문가, 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설과 이용자에 대한 방역수칙 관리 조건을 엄격히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심의 후 명령을 해제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해제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재차 집행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명령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검사비와 방역비 전액에 대한 부상권이 청구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유흥업소 중 소상공인에 대해 경기도와 함께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특별 경영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또 이들이 경영난을 해소하도록 경기도와 함께 경영자금 대출도 보증할 계획입니다.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93개 업체에 시비로 100만 원씩을 지원한 바 있으나 추가로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가 의심돼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 노동자에겐 한 사람당 23만 원의 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시를 방문해 골목 상권 활성화에 노력한 공로로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은 것은 모두 시민 여러분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준 덕분입니다. 용인시는 올해 570억 원을 목표로 지역화폐 용인 아이페이를 발행했는데 현재 목표액을 훨씬 넘는 708억 원의 용인 아이페이가 지역 내에서 쓰였습니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인 아이페이 9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10% 할인 기간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계획을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계획이 승인되면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지역 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종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난 5월까지 약 24만 명의 시민들이 용인 아이페이를 접했는데 생각보다 사용이 간편하고 할인 혜택이 크다며 꾸준히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용인 IPL을 이용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힘이 되는 지역 화폐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지난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는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 일상을 파고들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앗아가는 강력한 질병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이 권고한 밀폐, 밀집, 산밀 소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대체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의식이 나와 가족, 우리 이웃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와 3천여 용인시 공직자들은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코로나19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형경님 질인데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큰나무 교회와 같은 소규모 개척교회 방역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용인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7일날 신도 30여 군 이하 소규모 교회는 180곳이 있는데 현장 점검을 완료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을 총이용해서 감독하고 또 방역지침 준수 여부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방역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낭랑태수님 질의 내용인데요. 캐리비안 베이가 개장했다고 하는데 이용해도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캐리비안 베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미 지침이 하달이 되었고요. 또 유원지 물놀이형 생활석 거리두기 지침에 여러 시설 이용 개수를 16,000명에서 1,200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밀도를 굉장히 축소를 했고요. 또 입장할 때 발열 체크, 모바일 문진을 통해서 유증사자나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는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탈의실, 샤워실 등의 공동시설을 이용자 간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마스크를 이렇게 휴대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물백 이런 것도 지급해서 최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 것을 잘 준수하면 이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 내용 받겠습니다. 네, 박상현님의 질의 내용이 이런 시국에 캐리비안베이 개장이 적절한지요.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이것은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그 지침이 하달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따르겠고요. 사용하면서 어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한 또 자기 방어 수단을 전제로 한 이런 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박성진님 질의 내용인데요.
유스에선 체육시설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데 아이가 태권도에 다니고 있어요. 체육관이나 헬스장 등의 방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5월 6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일부 이제 이런 것들이 오픈됨으로써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방역 수칙 안내를 저희들이 각 시설에다 다 보냈고요. 그것을 준수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하루 평균 10곳 이상 그런 시설들에 대한 방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입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박정원님 질의 내용인데요. 학습직 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최근 수입이 감소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학습직 교사 같은 프로랜서의 그러니까 특수형태 근로자, 또 영세 자영업자, 무급자의 경우에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연소득 5천에서 7천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중에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이나 매출이 25 내지 50%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긴급안전지원금 홈페이지에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꼭 빠지지 말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50만 원씩 3회 지원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원님 질의 내용인데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 사업자 지원 방안이 있나요? 이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분들이 이제 유흥업소, 유흥주점, 그 다음에 콜라텍,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4주간 100만원, 또 2주간 50만원을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을 바라고요. 또 이 행정명령은 21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인 시민신문 우리 함승태님인데요. 다중이용시설 소규모 종교모임 예배 등에 대한 점검 결과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점검 결과가 궁금합니다. 특히 일부 PC방 등은 예방수칙이 잘 지키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인력 한계 때문인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에 대한 최소화 방안. 이번에도 이제 엊그제 일요일 날요. 우리가 큰남교회 발병이 된 뒤로 적은 교회에 저희 공무원들이 전부 가서 봤는데요. 일부 육개소가 실제로 발열 체크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방역 준칙을 일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PC방도 213개를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했는데요. 이러한 발견된 미비점들에 대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그런 어떤 미비점이 발견된 교회나 PC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행정조치, 이것을 저희들이 좀 앞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대신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하는 지침을 저는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김은주님인데요. 24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도서관이 휴관인데 아이를 위한 책을 빌릴 방법은 없나요? 예, 우리 그라인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유아들 0세부터 36개월 해당 연령에 필요한 그 책 2권과 그 다음에 에코백 이것을 이렇게 붙여드리는 이런 북 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연님인데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일을 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나요? 하여튼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취약계층의 노동자, 그러니까 단시간 일용직, 방과 후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고용자에게 한 사람당 2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사비 3만 원, 보상비 20만 원인데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면? 네,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